네, 장원 소개권은 올해 접했던 과학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워낙 많긴 한데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김범준 교수님의 세상 물정의 물리학도 생각이 나고요. 올해 인터스텔라도 유명했잖아요. 그 관련 책도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저도 뭐 비슷한데요. 예. 올해는 다양한 주제를 쉽고 재밌게 다룬 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올해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과학 도서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 잡지 스캡틱의 한국판 발행인 김인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 봄에 반갑습니다. 오셨었는데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네. 자,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과학 관련 도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많이 이 나왔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도 많은 네. 소개를 했었었는데 어땠습니까? 그 동향이? 올해 그 주목받을 과학책들이 참 많이 나왔죠. 이번에 저희 한국 스캡틱에서 전문가 30여 분 그리고 저희 독자 100여 분하고 함께 10권의 책을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예. 매년 좋은 과학책이 많이 나오는데 참 안타깝게 그 독자들 눈에 들지 못하고 잊혀지는 책들이 많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게 되었고요. 이렇게 10권의 책을 저희가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서 선정해 보니까 좀 의미가 있는 결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유난히 과학책이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엇보다도 올해 나온 과학책들이 좀 더 독자들이 읽기에 편하게 쓰여졌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스토리텔링 방식의 변화를 주어 독자들이 과학에 느끼는 심리적인 장벽을 좀 완화한 거죠. 그리고 어려운 과학의 문제를 우리 일상의 문제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책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몇 해 전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융합이랄까 통섭적 사고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돋보이는 책도 많았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과학책이라고 하면 보통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식 그 딱딱한 서술을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런 서술 방식으로는 독자들한테 다가가기가 어렵죠. 이런 편견을 탈피하기 위해 과학책을 쉽게 쓰고 또 종합적으로 쓰고 일상적으로 쓰려는 노력은 계속 있었고 그것이 결실을 이룬 해가 바로 올해가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이 10권의 책을 선정하기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책도 괜찮고 저 책도 네, 괜찮고. 맞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만한 책들 어떤 것들을 예. 또 다시 꼽아볼 수 있을까요? 또 10권 뽑았는데 또 뽑으시라니까 좀 답답한데요. 우선 그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 미치오 가쿠가 쓴 마음의 미래를 우선 들 수 있는데요. 뇌과학에 관한 책입니다. 현대과학이 인간의 의식에 대해 알아낸 첨단의 지식과 기술이 이제 가득한 책입니다. 일단 재미있고요. 예. 이런 주제들 다루고 있죠. 텔레파시가 가능할 것인가, 인공지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일반인들과 또 산업계가 관심이 있어야 할 흥미로운 주제가 방대한 인터뷰, 또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과학서 중에서 눈에 띈 거는 이종필의 아주 특별한 상대성 이론 강의라는 책인데요. 상대성 이론하면 사실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렵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 공식부터 마치 앞에서 설명을 해주듯이 스토리텔링을 따라서 천천히 설명을 해줍니다. 예. 이 책은 사실 실제 강연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좀 실감나게 강의를 듣는 기분이 납니다. 네. 또 교양과학서로는 올해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위험한 과학책이라는 책도 눈에 띄고요. 김범준 교수가 썼던 통계물리학자시죠. 일상의 언어로 세상 물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조명해 하셨던 세상 물정의 물리학 같은 책도 재미있습니다. 제시되는 사례들도 흥미롭고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여서 일반 독자들이 보시기에도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고 재밌다는 게 중점인 것 같아요. 이 과학 네. 뭐 전공자나 있는 게 과학책이지 이런 인식이 강했었는데 네. 이런 독자층도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독자들의 흐름도 많이 바뀌었죠. 예. 그 보통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책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때 배운 교과서를 많이 떠올리고 예. 이제 겁을 먹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이제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지요. 진화라든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이런 용어들을 모르고서는 아마 신문을 보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예. 이런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스토리텔링 방식을 도입한 과학책들은 과학 독자들의 그 외연을 일반 독자층한테 넓혀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물론 그 스토리텔링 방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과학적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건 사실이죠. 예. 자, 앞서 말씀해 주신 스캡틱에서 뽑은 올해 과학책 10권 가운데 네. 눈에 띄는 게 지금 6권이 국내 저자가 예, 발표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네. 무엇보다도 국내 저자의 활약이 돋보인다는 건 정말 좋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과학책 시장이 주로 번역서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번역이 훌륭하다 해도 다른 언어권의 글을 번역한 글로 읽는 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우리말로 쓰인 글이 독자들에게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이해도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책처럼 독자들이 곰곰이 씹어 삼켜야 이해가 되는 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내 저자들이 선전한 현상은 매우 반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정한 도서 중에서 이정모 선생의 그 공생, 멸종, 진화 같은 책을 예로 들 수 있고요. 예. 또 올해 첫 책을 낸 저자인데요. 박진영의 공룡열전 같은 책도 눈에 띄는 책입니다. 그래서 과학책 저자층이 올해는 좀 더 두터워지지 않았나 하는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라는 게 이 과학적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글까지 쓰려면은 이 글솜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네네네. 과학 도서가 출간되기까지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과학 도서 특징은 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무엇보다도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과학은 생물학이든 물리학이든 현재 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매일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과학책이 다른 책들하고 차별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새로움의 역동성이랄까 이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자들 역량이 아주 중요한데요. 단순히 이제 글솜씨가 빼어나다는 것을 넘어서서 해당 분야의 최신 지식까지 아주 잘 섭렵해서 소화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국내 과학 도서가 선전하려면 또 앞으로 어떤 노력도 계속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좋은 책을 쓸 수 있는 저자층을 두텁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결과를 보면 상황이 아주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나 예. 싶고요. 우선 국내 저자들 책이 많이 나오면서 스토리텔링 방식이 많이 다변화됐지요. 독자들에게 다가가려는 시도가 활발해졌다는 뜻입니다. 예.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이제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동시에 올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독자들의 참여가 아주 적극적인 한 해였습니다. 과학책 읽는 모임도 곳곳에서 생겨났고요. 또 강연도 아주 많이 늘었죠. 예. 또 과학 팟캐스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팟캐스트 등도 네. 활발했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이제 SNS를 통해서 좋은 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토론하고 모여서 학습하고 이런 모습들도 올해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과학도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SNS 팟캐스트, 뭐 요즘엔 개인 방송에서도 네, 과학 맞습니다.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 과학 도서의 경향이 어떨 것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마 쉽고 대중적인 기본서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쉽고 재미있는 기본서는 계속 인기를 끌 것 같고요. 더불어 이제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문 도서들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빅데이터, 복잡계, 뇌과학, 로봇공학, 인공지능 다 중요한 주제들이죠. 예. 이런 전문 서적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은 하나의 세계관인 동시에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과학책은 우주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의 일상까지 곳곳의 문제를 다루며 아마 과학책 자체가 진화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 출간된 책들이 그런 점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서 풍성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학책 하면 저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드는데요. 10권 중에서 꼭 한두 권은 꼭 읽어보시길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6년도에는 어떤 흥미로운 과학책들이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잡지 스캡틱 한국판 발행인 김인호 대표와 함께 올해 나타난 과학도서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